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림 프로세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리액션, 인젝션, 몰딩입니다. 이제 시작은 이겁니다. 시작은 자동차 시트 몰드, 요거죠. 자동차 시트 몰드 생산. 요것도 림 프로세스인가? 라고 누군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당연히 이런 공정들을 다 림 프로세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의미로 이거를 물어보지 질문을 하지라고 물어봤더니 음, 일반적으로 림 프로세스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믹스 헤드하고 몰드가 한 몸체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몰드하고 믹스헤드가 몸체가 아니잖아요. 이게 따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성형 기법상 이제 오픈 몰드 푸어링 또는 레일 다운 프로세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몰드가 열려진 있는 상태에서 몰드 상부에 중력으로 액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믹스헤드가 빠지고 거기를 뚜껑을 상형 몰드 뚜껑이 닫히는 형태. 그러니까 몰드가 오픈 상태에서 액이 주입이 되고 닫히고 그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 성형되는 거. 이거를 림 성형이 아니라고 부르는가? 이게 좀 저도 의아해서 이제 그럼 다시 찾아보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본 거죠. 여기 유튜브에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 돼요.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건데요. 카시트, 카시트 생산하는 거죠. 이렇게 주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소폴리올이 믹스헤드 믹싱이 돼서 이렇게 토출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생산도 림인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다이렉트로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질문을 누구한테요? 여기 그냥 구글에 자동차 시트 몰드 생산 공정도 림 프로세스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뭐 폼패드, 시트 쿠션 이 몰드 생산인데 넓은 의미에서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류로 보면 반응 사출 성형 또는 그 파생 기술인 발포 성형, 폼림, F림 이렇게 써 있네요. 그 공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를 게 없죠. 어떤 의미냐면 이게 이 단어가 리액션 이게 있죠. 리액션 반응 그 다음에 인젝션 요거는 인젝션은 주입이죠. 주사할 때 주사기를 인젝터라고 그러죠. 인젝션 주사 주입 그 다음에 몰딩 이게 몰드 성형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입해서 몰드에 주입해서 그 안에서 반응해서 굳어져서 나오는 성형 림 성형 맞죠? 몰드 뚜껑을 열고 하든 닫고 하든. 근데 이제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를 찾아가 보죠.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라고 해서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그림이 이런 그림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로 그런지 이렇게 찾아서 가봅니다. 저도 리액션, 인젝션, 몰딩, 림 프로세스 해가지고 이미지를 보니까 대체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몰드가 요거는 이제 열려져 있긴 한데 그래도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요. 붙어 있고요. 붙어 있고요. 이제 요게 굉장히 많죠. 요런 그림이 똑같잖아요. 이거 좀 GIF 모션만 준 거예요. 이것도 이제 똑같은 유형들이고 이 다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 그림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좀 다르게 나오네요. 근데 웬만한 그림들은 다 몰드에 믹스헤드가 붙어져 있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픈 몰드 방식이 림 성형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일단 의문은 해소했고요. 의문을 해소했지만 그래도 그럼에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공부를 좀 더 해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리액션 인젝션 몰딩이 뭐냐라고 해서 보면은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에 중요한 부분만 제가 빼가지고 가져다 놨어요. 가져다 놨는데 요거 이제 여기서 그냥 보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림 성형은 이게 저압이에요. 저압.
manufacturing process, 저압 제조 공정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투 컴포넌트죠. 리퀴드로 되어 있는 폴리우레탄 원료, 투 컴포넌트 폴리올 이소시아네이트. 그러니까 이제 리액션이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투 컴포넌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인피니지먼트 믹싱 이렇게 돼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아지테이트 믹싱, 그러니까 저압 발포기로도 해도 돼요. 근데 그럼 여기 저압하고 그 저압 발포기 저압하고 같은 의미냐? 아니에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요거는 왜 저압이라고 여기다 표기를 해놨냐면 사출 성형이 있죠. 인젝션 몰딩에서 그거와 이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소스가 이 리액션 인젝션 몰딩 림 성형이 인젝션 몰딩에서 온 말이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앞에 리액션만 붙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인젝션 몰딩도 이따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키 스텝 해가지고 이제 원료 준비하고 그 다음에 발포기죠. 여기는 하이 프레셔 인피니지먼트 믹싱이라고 해서 고압 발포 믹싱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해당 링크 가면 영상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로 프레셔 몰드 인젝션 이거 여기는 하이 프레셔, 로 프레셔 이렇게 됐죠.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인젝션 압이 낮다는 거예요. 주입 압이 낮다. 주입 압이 이따가 인젝션 몰딩 그래서 사출 성형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몰드 주입이 됐으면 큐어링이 되고 발열 반응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성형이 돼서 타령이죠. 디몰딩하고 피니싱 이제 다듬죠. 다듬고 끝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리액션 인젝션 몰딩이 왜 그 자동차 시트 성형하고 다르게 구별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이미지, 이 대표 이미지, 요 이미지 이 두 가지로 대표되는 대표 이미지 때문에 그렇다. 근데 프로세스를 보면 컴포넌트 AB가 정량이 돼서 믹싱이 돼 가지고 몰드에 주입이 되는데 이 믹싱 공정만 제외하고 컴포넌트 AB를 컴포넌트 하나를 만들면 그냥 사출 성형이에요. 똑같아요. 뒤가. 그래서 사출 성형 보기 전에 림 성형 먼저 영상을 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볼게요. 폴리올 이소시아네이트가 배관을 타고 흐릅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열교환기 온도 맞추는 거. 그 다음에 이 고압 펌프, 메터링 펌프입니다. 메터링 펌프 넘어서 이렇게 해서 몰드로 이렇게 되고 이게 믹싱 헤드가 조금만 하더라고요. 이 도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서큘레이팅 시스템을 다시 그린 거예요. 이 원료 탱크로 여기 다시 돌아가죠. 그러다가 이제 몰드 지금 상형 하형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 몰드로 주입이 되죠. 이제 믹싱이 여기 믹싱 헤드죠. 믹스 헤드에서 몰드로 주입이 돼서 이렇게 이제 꽉 차고 이때 주입할 때 압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성형이 끝나면은 이제 몰드가 열리겠죠. 몰드가 열리면서 회전하고 이건 원래 공정이 없는 건데 영상 만들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얘도 회전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리액션 인젝션 몰딩인데 하나 더 보죠. 아쉽잖아요. 큰 몰드 제가 저압 발포기 쓴다고 그랬죠. 저압 발포기 있습니다. 보면은 요거는 몰드 자체가 여기 보면 실리콘 몰드예요. 실리콘 하얀 부분은 실리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색 좀 진한 색깔은 에폭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스틸 프레임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에 있는 뭐 공장 같은데 이게 이제 이 파츠가 커져. 부품이 좀 커요. 이거 지금 주입하고 있는데 여기 주입구에다가 믹스헤드를 꼽죠. 근데 이게 딱 보면 뭐예요? 저압 발포기죠. 위에 지금 모터가 있는 듯하고 여기가 회전 장치가 들어있는 믹스헤드 같죠. 저압이에요. 여기 보면 로 프레셔 룸 템퍼러처 인젝션 이렇게 로 프레셔 저압 그 다음에
예, 룸 템퍼러처는 이거는 뭐냐면 이 몰드 자체가 금속이 아니면 데필 수가 없어요. 실리콘 몰드는 안 데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아민 가교 형태 이런 엘라스토머 이런 것들을 성형할 때는 어, 몰드를 히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믹스 헤드가 꽂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주입을 하게 되면 이제 주입하고 얘를 이제 빼내죠. 빼내는 공정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액이 넘치게 되죠. 그러면 이쪽 몰드 어딘가에 비게 되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 액 레벨을 여기까지 끌어올려 주는 거죠. 뾰족뾰족 올라와 있는 게 이 몰드를 다 채우고 그 위로 액이 올라오게 이렇게 해서 이제 벤트 느낌도 여기서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믹스헤드를 빼내요. 순식간에 빼내고 네, 이게 넘치잖아요. 예, 넘쳐요. 그러니까 이제 림 성형 오리지널은 이게 믹스헤드를 꼽아 놓고 성형이 끝날 때까지 놔주는데 이렇게 부품이 크면 성형 시간도 오래 걸려요. 이거 뭐 몇 시간 둬야 돼요. 그냥 바로 못 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반응이 빠르게 아민으로 가교하는 그런 것들을 한다. 엘라스토머 위주. 그래서 지금 타령하고 있어요. 타령까지 볼까요? 네. 되게 그 세 보이죠? 그 파워풀해 보이죠? 딱딱한 느낌.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액이 이렇게 넘쳐 올라간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잘라내면 돼요. 이렇게 이런데 예. 다듬으면 됩니다. 자, 영상은 이 정도 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인젝션 몰딩. 이제 림 성형을 봤는데 그러면 림이라고 하는 게 이거 인젝션 몰딩. IM이죠, IM. IM에서 왔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는 고압이에요, 고압. 어떤 게 고압이냐면 이거예요, 이거. 여기 보면 클램핑 시스템이라고 돼 있죠. 이게 완전 고압으로 클램핑을 해요. 앞에 이것들은 클램핑이 그냥 이렇게 그 뚝딱이 클램핑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좀 압력이 있죠. 압으로 하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 그 정도까지 하려면 이제 이 밀도가 좀 높은 상태 이런 것들은 어, 클램핑을 좀 과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뭐 클램핑이 보면 요 보면 이런 걸로 클램핑 했잖아요. 이런 거요. 요거. 그래서 뭐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인가요? 네 개 정도, 네 개 가지고 클램핑 했네요.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저압이라는 뜻이고, 요거 유압 장치로 클램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출기 익스트루더, 여기는 이제 스크루가 여기 고분자를 히팅 해가지고 녹여서 고압으로 밀어붙이게 해서 여기서 완전 고압으로 토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드 안에서 이제 요런 형태의 제품이 성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설비가 라지 볼륨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부피가 크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 많이 여러 개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대량 생산, 매스 프로듀싱 이렇게 돼 있죠. 매스 프로듀싱 플라스틱 컴포넌츠. 그래서 이게 주입하고 성형하고 빼내고 이거를 사이클 타임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짧죠.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여기 히팅 해가지고 녹여서 여기 들어가서 형을 잡고 성형을 한 다음에 쿨링을 해가지고 몰드 열면 이게 성형된 채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이 몰드가 쿨링이 되는 몰드예요. 쿨링이 되는 몰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정밀하게 생산은 가능하고요. 이제 고압으로 밀고 고압 몰드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생산 가능하고 매 부품이 동일하죠. 한 채 오차도 없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성형 공정은 스텝 1, 2, 3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녹은 플라스틱 물질이 캐비티, 몰드 캐비티로 주입이 되고 그래서 쿨 온도를 낮추고 고화돼서 그 다음에 이제 디몰딩을 하죠. 이젝팅. 그래서 만들어지죠. 피니시드 파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기계장치예요. 여기다 이 그 원료만 주입하고 이 버튼만 누르면 빡빡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이 방식은 그래 어느 정도 사람이 손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양산 공정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젝션 몰딩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렇게 했죠. 클램핑, 뭐 인젝션, 쿨링이 들어가 있죠. 림 프로세스에서는 쿨링이 없죠. 쿨링이 없어요. 그래서 인젝션 몰딩도 이렇게 영상을 보면 이런 게 있죠. 요 사출기예요, 사출기. 여기가 이제 원료가 들어가고 여기 히팅하고 익스트루더라고 해서 이제 보여주네요. 원료 들어가고 이게 이제 히팅이죠. 히팅 엘리먼트.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스크루가 액이 아니고 이제 이 고분자 물질을 이렇게 압으로 밀죠. 그럼 압과 온도가 이렇게 해서 요쪽 부분에서는 완전히 고압에 이렇게 굉장히 세게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끝에 고압으로 되죠. 그래서 저쪽에 이제 몰드죠. 몰드 쪽에 몰드예요. 그래서 몰드가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엄청 강한 압으로 밀어붙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원료가 주입되죠. 주입되면은 이것도 이제 고압이죠. 고압으로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쿨링 되고 이제 빠지는 거죠. 이렇게 빠지고 성형이 끝난 거 이렇게 추출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공정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양산 프로세서가 맞죠. 근데 폴리우레탄도 사실 조그마한 애들은 턴테이블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렇게 요 공정 자체를 요 공정 자체가 양산 공정이죠. 이게 이제 주입하고 빼내고 반복 공정 또는 이걸 여러 개를 달아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양산이 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설비 장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의해서 좀 달라질 뿐이지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폴리우레탄은 이게 이제 이거는 하나잖아요. 하나 플라스틱 그래놀스 하나 칩이죠. 고분자 칩입니다. 근데 폴리우레탄도 이게 있죠. TPU라고 하는 서모플라스틱 폴리우레탄 요거를 이렇게 성형을 하는 게 있죠. 폴리우레탄도 전형적으로 서모플라스틱이어야 돼요. 서모플라스틱 TM이 있어야 이건 성형이 가능합니다. TG 유리전이온도. 그래서 서모셋은 이거는 어려워요. 서모셋은 이렇게 가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챗 GPT를 통해서 이렇게 챗 GPT를 통해서 이제 질문을 해서 인젝션 몰딩하고 리액션 인젝션 몰딩 요 차이를 좀 분석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차이가 여기는 하나 들어가고 여기는 두 가지죠. 폴리올 이소시아네이트. 분자량 차이가 있죠. 여기는 폴리머 상태고 여기는 이제 저분자 상태죠. 실제로 리액션이라고 중화 가교 여기는 반응이 없는 거죠. 거의 없는 일부 있기도 있어요. 일부 있어서 약간 소모셋 느낌도 있긴 있는데 그런 고분자도 있긴 있어요. 근데 가공하기 좀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압력이 가해지니까 용융온도 높아도 예를 들어서 200도씨 근처로 이렇게 용융이 돼도 이쪽은 할만한데 이쪽은 그런 건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출 성형은 TG라고 하는 온도에 근거해서 성형을 하는데 여기는 온도에 근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몰드 안의 온도, 몰드 온도를 딱 세팅하고 그냥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 그걸로 끝이고요. 이쪽은 쿨링, 히팅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크루로 압을 형성하는 거고 여기는 그냥 웨터링, 펌프가 압을 형성을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변수들은 이렇게 온도, 압력, 스크루. 이건 몰드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쪽은. 근데 이쪽은 상대적으로 몰드 디자인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는 몰드를 엄청 정밀하게 가공을 해야 돼요. 여기는 그 몰드 디자인보다도 오히려 믹싱 효율,
믹싱 B, 인덱스, 반응 속도, 점도, 금형 온도 이런 게 중요하죠.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반응 일종의 그 몰드 안에서 중합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냉각에 의한 고화, 응고, 얘는 화학 반응에 의한 경화. 그래서 반응 경화용 고분자, 여기는 TG를 활용한 경화. 그 다음에 소재가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데 PP, ABS, PA, PC, 폴리우레탄도 있습니다. TPU. 여기는 PU, 에폭시 일부 방수 수칙을 했는데 이런 건 거의 없고요. 그냥 폴리우레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림 성형 하면 폴리우레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거죠. 반응이 때문에 믹싱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그 폴리우레탄 성형기술 연구에서 거의 그 90% 거의 80% 90% 다루는 게 믹싱이라는 걸 다루죠. 믹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 충전 불량, 버블, 큐어링, 불균형 이런 것들은 믹싱에 의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세팅만 딱 잘 해놓으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 가능성이 높아요. 네. 요거는 이런 것들. 사출, 폴리우레탄 쪽이니까 굳이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출 성형하고, 림 성형. 이제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림 성형 같은 경우는 이제 최신의 기술로 이렇게 레인포스트 림이라고 해서 이제 유리 섬유를 활용하거나 카본 섬유를 활용하거나 이렇게 또는 파우더 분말을 활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복합화 고분자하고 고분자 아닌 것을 복합화해서 좀 더 그 산업용 소재라든지 자동차 이런 거에 경량화 또는 이제 내구성 이런 걸 증진시키는 걸 하죠. S림도 있고요. 스트럭처럴 림 이렇게 림이 이제 진화하고 발전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서 자동차 파트는 거의 대부분 림 성형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자,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